자, 요즘 미국 증시가 굉장히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증시도 이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증시, 중국 증시 한꺼번에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짜야 되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 증시 굉장히 잘 달리고 있으니까 물론 다우와 S&P는 조금 차치하더라도 나스닥 워낙 잘 달리고 있으니까 좀 어떻게 보세요? 뭐 나스닥 계속 4가장 최원지 경신해 가고 있고요. 네, 다우 뭐 S&P 500은 좀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네. 4월 이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주가가 오른 만큼 주가 경기에 선행하니까 경제 지표도 좋아지고 있어요. 네네. 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특히 기업 심리 지수, 네. 뭐 ISM 제조업 지수, ISM 서비스업 지수 이거는 지난 57까지 뭐 급등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주가가 선행하니까 경기 지표가 뒤따라 회복됐는데, 근데 지금도 평가해 보니까 주가가 저는 경기에 너무 앞서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표적인 미국의 주가 지수 S&P 500을 미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예, 그 다음에 뭐 고용 이런 네네. 걸로 평가해 보니까 한 35% 정도 주가가 가대평가됐어요. S&P 500은 많이 안 올랐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S&P 500이 경기 대비 35%나. 예, 그렇죠. 아. 예. 뭐 그 이유는 물론 그 유동성에 있습니다. 네네. 미국의 그 3조 달러 이상 연준 자산이 최근 3개월 동안 늘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뭐 번원 통화 증가율, M2 증가율 역사에 볼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유동성이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동성을 고려하더라도 한 10% 정도 S&P 500 기준으로 10% 정도 가대평가된 상태고요. 제가 물론 평가한 겁니다. 네네. 그다음에 나스닥은 계속 상한 거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뭐 금융시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새로운 혁신 창조가 없을 때 기존의 창조로 혁신으로 돈이 몰려들면서 거품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창조가 없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기존의 그 뭐 테크 기업들 그렇죠. 중심으로 뭐 거품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예, 예. 그럼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떠세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골드만삭스에서도 3분기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게다가 뭐 다른 뭐 글로벌 세계은행이라든지 이런 곳들에서도 이 전망치가 좋지 않잖아요. 예. 전망은 어떠세요? 예, 조만간 2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발표될 그렇죠, 텐데요. 네. 예,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방금 전에 보고 보니까 네. 예, 마이너스 35% 2분기. 아, 네. 예. 물론 전기비 연율입니다. 네. 예, 3분기는 뭐 20%, 4분기 8%, 연간은 올해 마이너스 5.6%. 근데 이렇게 성장하더라도요, 예, 미국이 그 잠재 GDP보다 실제 GDP가 뭐 4분기 기준으로 한 6% 이하에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내년까지도 지금 블룸버그 컨센서스하고 미국 잠재 GDP 비교해 보니까 네. 내년에도 능력 이하로 성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저는 미국 주가가 이런 GDP 등 모든 경제 변수에서 너무 앞서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3분기 7월에는 뭐 큰 조정이 없을 것 같으면 저는 8, 9월에 네네. 주가 많이 조정 보이면서 주가 경제 지표 괴리가 많이 축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과거 몇 년 동안 GDP 갭을 굉장히 유심히 봤었거든요. 예. 이게 좀 잘 맞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GDP 갭이 정말 마이너스 6%다. 그러면은 혹시 뭐 지수, S&P 500 지수를 따져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야 이게 그 경기와 좀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제가 그런 거로 평가하면 S&P 500 지수는 뭐 적정 수준 한 2,500 정도, 예, 그 정도 나옵니다. 너무 과도하지 않나요? 예,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네. 예, 경제 지표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만큼 주가가 앞서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저는 3분기 후반쯤에 네네. 그 수준까지 안 떨어지더라도 그 비슷한 수준까지 한번 갈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동성 때문에 이 정도의 지수를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긴 합니다만 예, 경제 지표와 괴리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예. 아주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 지점까지는 예. 아니지만 그리고 연준도 뭐 최근 이런 거 주가가 경기에 너무 앞서가는 거를 뭐 내심으로는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연준 그 주별로 연준 자산 동향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네. 최근 3주 연속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예, 네. 이게 앞으로도 뭐 3분기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그렇고 경제 지표가 다시 어려워지면은 다시 돈을 풀 텐데요. 네네. 그 전까지 연준도 좀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 8, 9월쯤에는 뭐 시장의 조정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 예. 예상하신다고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중국 증시가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하는 모습처럼 저는 보이거든요.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의 강세장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의견이세요?
예, 지난 뭐 10년 동안 미국 주가 많이 오르고 인도, 브라질 주가 많이 올랐죠. 네네. 근데 제일 못 오른 주가가 중국이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저는 앞으로 뭐 4, 5년 내다 보면은 중국 주식이 제일 많이 오를 것이다. 예, 그 국면이 이제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네네. 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그 단기 급등해 가지고 뭐 3분기에 저는 전 세계 주가 조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미국 주가 떨어지는데 중국 주가만 홀로 오를 수는 없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3분기 중후반가 중국 주가도 조정을 보일 텐데 이미 큰 흐름으로 보면은 예,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중국에서 갑자기 관영통신에서 예. 주식 사라라고 외치다 보니까 갑자기 급등을 했었잖아요. 상당히 5%, 뭐 6%까지 급등하고 나니까 물론 지금 한 1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것에서 이만큼 올랐다는 걸 앞으로의 상승을 생각하면 지금 들어가도 무난할 것 같긴 한데 예. 저 5% 나도 먹고 싶었는데 이런 생각 들면서 선뜻 손이 안 갔었거든요. 그러면 예. 중국 주식도 올해 안에 기회는 많이 올 거라고 보시는 예, 거예요? 저는 계속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중에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뭐 3분기 기다리시기도 전에도 그냥 꾸준히 조금씩 네. 예, 계속 그 사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그 중국 여러 가지 그 투자 방법 ETF 같은 거 설명을 네, 하시던데요. 그랬었죠. 네. 아주 그 좋은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교수님께서는 정말 몇 년 전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 그 이상 전부터 계속 중국이 우리가 국부를 늘릴 기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회가 지금 찾아왔다고 보시나요? 예. 저 몇 년 전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올 하반기에 중국 주식을 사가지고 우리 금융으로 국부를 늘리자 이런 그렇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만은 예, 저는 그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중국 경제가 이제 9% 10%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4 내지 5% 성장할 텐데요. 그동안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할 것이다. 네. 투자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그다음에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예, 그리고 특히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중국의 금융시장이거든요. 네. 예, 그동안 중국 기업들이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는데요. 그렇죠. 물론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지금 주식 채권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더 많이 조달하고 있거든요. 예, 중국 주시장 채권 시장이 굉장히 빨리 확대되는 국면이다. 네. 예, 그래서 앞으로 그 중국 경제는 고성장에서 중성장 혹은 저성장으로 가지만은 네네. 이 가운데 금융시장이 굉장히 저는 빨리 확대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원래 준비된 거 아닌데 이거 말씀 나온 김에 그 조금 전 코너에서 나왔던 몇 가지 ETF 있잖아요. 그 네. 성향을 봤을 때 교수님께서 어떤 게 조금 더 매력적인지 이런 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저는 중국 1등 그냥 소비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1등 소비주. 예. 아까 나왔던 게 중국 필수 소비재 ETF가 있었고 예. 인터넷 ETF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할 수 있는 CQQ가 있었고 뭐 무난하게 할 수 있는 블랙록 이 ETF가 있었고. 근데 소비주. 예, 저는 필수 소비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7년 애한이 겪고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면 안정 성장에 들어섰다. 네네. 뭐 생활과 관련은 우리나라 필수 소비재들이 뭐 70배, 80배 오른 이런 맞아요. 종목도 기억나요. 있었거든요. 네네. 예. 예,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 중국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 돌파하면서 중국이 소비 네네.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중국 필수 소비재 관련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주도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과연 앞 코너에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 앞 코너 이야기까지 끌어들여서 교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여쭤보나 궁금하신 분들은 이항영의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인터넷 검색하셔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좀 그 중국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몇 가지를 교수님께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강행하면서 홍콩 달러 패그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이 패그제라는 게 무엇이고 또 폐지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패그제라는 것은 그 나라 환율을 미 달러에 고정하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홍콩 같은 데는 미 달러에 고정된 데는 뭐 7.75, 7.85 달러, 네네. 지금 7.80에서 거의 고정돼 있거든요. 네. 환율이 고정돼 있으면 뭐냐면은 그 무역업자나 금융시장 참여 입장에서는 한 리스크를 고려해야 되는데 네. 이런 걸 고려할 필요가 없죠.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홍콩이 그동안 중개 무역, 그다음에 아시아 금융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네. 그 달러 패그제였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미국이 이걸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거죠. 홍콩 보안법. 네. 근데 물론 이 홍콩 보안법으로 이 달러 패그제가 폐기되면은
뭐 그동안 안정됐던 환율이 불안하게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중개 무역 그다음에 금융 허브로서 역할도 많이 잃어갈 겁니다. 네네. 근데 저는 아주 큰 흐름으로 보면요. 이번에 홍콩 보안법이 중국 일국 이체제 네네. 이게 일국령. 무너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결국 시간의 문제지 홍콩에서도 중국 위안화를 쓰는 계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 마련됐다. 그러니까 네. 시간의 문제지. 네. 앞으로 홍콩 달러가 아니라 홍콩에서도 중국 위안화를 머지않아 저는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위안화를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건가요? 그냥 홍콩이 중국 일부로 완전히 편입되는 거고요. 네네. 대신 홍콩 금융시장은 완전히 쇠퇴할 겁니다. 그거를 중국이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네. 상하이 같은 데서. 그러니까요. 상하이 금융시장을 엄청 키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홍콩의 금융시장 역할은 축소되고요. 중국 네. 본토 상하이 금융시장 역할이 저는 크게 확대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심천, 우리가 흔히 심천, 들었던 뭐 예. 과창판 이런 예. 것들 새로운 시장들을 계속 상하이 쪽에다가 금융시장을 만들고 있는 예. 상황이잖아요. 예. 그럼 이제 홍콩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융시장이 쇠퇴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인데 네. 물론 무조건 쇠퇴한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요즘에 중국 기업들은 왜 자꾸 홍콩 시장에 상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선 저 글로벌 투자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네네. 미국에서 빠져나가가지고 네네. 예, 그래서 홍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 20년 전에 중국 기업이 홍콩에 상장된 비중이 한 5%밖에 안 됐어요. 홍콩 상장 주식 비중 중에서도.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거의 30%까지 늘어났거든요. 네. 사실 홍콩 시장도 중국 시장화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갈수록 홍콩 시장의 의미는 쇠퇴화되고 네. 상하이 시장 같은 데가 훨씬 더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 중간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런 현상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큰 흐름 보면은 저는 저 미국 경제는 비중이 줄어들고 중국 비중 늘어나고 네. 금융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홍콩도 그 이제 코로나 중국이 사태로 아니라 미국으로 지금까지 쳐왔다면 예. 중국 비중이 중국, 늘어나는 예. 걸로 본다는. 예. 이번 저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뭐 글로벌 경제 실적의 변화가 있지만 미국 가면 우리가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하죠. 미국은 네네. 자유고 중국은 만리장성, 네. 안전이거든요. 그렇죠. 자유와 안전의 충돌이었었어요. 네.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안전을 중시한 중국이 코로나 사태에 더 잘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네네. 네.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자유보다는 지금 안전이 더 중요시되고요. 그거는 큰 흐름으로 세계에서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 경제에서 미국 비중, 미국 금융시장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중국 경제, 중국 금융시장 비중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계기가 저는 큰 흐름으로 마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와, 그렇게 된다면 정말 패시브 자금들의 움직임까지 고려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중국으로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준비 좀 해야겠네요, 진짜. 예, 이제 준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중국 이야기까지 좀 해봤는데 최근에 이제 금값의 상승도 굉장히 좀 강한 탄력을 받고 있다 보니까 금값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금 투자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네네. 드렸는데 ETF 사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큰 흐름 보면은 지금이 상승 국면 초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도요. 예. 그러니까 2011년에 온스당 한 1,900달러 근처까지 올라갔는데 네네. 지금 뭐 1,800달러 좀 넘었습니다만은 네. 뭐 이게 저는 초기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은 저는 앞으로 4, 5년 동안은 달러가치 하락이다. 달러가치 하락되면은 금값은 상승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전 세계가 지금 돈을 엄청 풀고 있어요. 네. 마샬 K라고 그러는데 M2 강의 통화가 GDP에서 얼마나 차지하느냐. 그게 네네.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유동성이 증가하면은 오히려 달러 가치보다도 이 유동성이 금값이 더 영향을 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 그 디플레이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인플레 논쟁이 경제학자 사이에 많이 있거든요. 네네. 예, 저는 이렇게 돈 많이 풀고 미국 경제가 내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약 2022년에 실제 GDP가 잠재 GDP를 넘어서리라고 보고 있는데 네네. 그때는 인플레가 발생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GDP 갭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예, 플러스로 것이죠. 전환되는. 네네. 그러면은 물가 오를 수밖에 없죠. 예, 물가 오르면은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또 금이 손해된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은 달러 가치 하락, 유동성 증가 이게 금값 상승 요인이 됐고 앞으로도 1, 2년 동안 그런 게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 네네. 근데 나중에 인플레 문제가 한 번 더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때까지 저는 금값은 상승할 것이다. 와. 그 교수님께서 좀
길게 봤을 때 그리고 큰 흐름으로 봤을 때라고 얘기하는 거에는 우리가 적어도 어느 정도 기한을 좀 생각을 해야 저는 돼요. 4, 5년 정도 적어도 예, 4, 5년 보고 정도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장기적으로라는 말씀을 하셔도 실제 투자자들은 나는 장기를 한 달로 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기간을 생각하고 뭐 계시는지까지 단기적으로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국 주식하고 금값도 좀 조정을 받겠죠. 근데 추세는 두 개가 상승 추세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 예. 기회가 될 거니까 예, 준비하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중국 주식하고 금 비중을 좀 높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